지금이 바로 마음의 약을 처방받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부터 연인, 가족과 직장관계까지 마음속 깊은 고민을 따뜻한 조언으로 처방해주는 코너 마음 처방전. 오늘도 김진겸 심리서사 분석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볼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오늘은 중독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중독. 중독 뭔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쇼핑 중독에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살짝 찔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 술, 담배, SNS, 핸드폰, 홈쇼핑, 도박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쇼핑 중독과 관련해서 약식으로 간단한 자가진단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해보시겠나요? 쇼핑 중독 자가진단 리스트. OX로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개 이상 뭐 이런 거 맞추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저와 함께 쇼핑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진단 리스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솔직하게 해볼게요. 진짜 솔직하게. 네, 자, 일곱- 이야기해 보시죠. 7가지 문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첫 번째는 구입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증가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나이가 드니까 옛날처럼 뭐 그렇죠. 수입에 따라서. 2,000원짜리 티셔츠를 예전에 많이 샀다면 요즘은 한 5,000원. 물가가 비싸졌잖아요. 네. 그 정도면 말이 괜찮을 것 길어지네. 같고요. 자, 5. 네. 두 번째는 자꾸만 쇼핑이 기다려지고 쇼핑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엄청 행복하죠. 정말 행복하죠. 내가 쇼핑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한다 그러면 토요일만 기다려주세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5가 벌써 2개네. 약간, 네. 세 번째는 네. 친구나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쇼핑을 한다. 이건 아니죠. 쇼핑할 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등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는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쇼핑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거나 불안하다. 그렇진 않아요. 화가 나진 않아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점점 다행이네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다섯 번째는 불안이나 죄책감 등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피하고 싶을 때 쇼핑을 한다. 약간 우울해지거나 약간 그럴 때 주변에서 쇼핑으로 유혹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유혹에 좀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럼 O라고 할게요. 네. 네. 여섯 번째는 쇼핑 때문에 직업이나 중요한 대인관계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다. 아니죠. 제가 그만큼 돈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주로 아이 쇼핑이라 그 네.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일곱 번째는 좀 무리한 쇼핑 대금으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이 연체된 적이 있다. 저는 일단 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빌리지도 않고 많은 투자를 하지도 않고 끝난 건가요? 네. 저는 그러면 동그라미가 3개, 5가 3개 나왔어요. 이 이게-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서 제가 네. 들어봤을 때는 괜찮으신 수준 같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2가지 이상 정도면 한번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굉장히- 맥락을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정도는 괜찮죠. 아니시고. 네네. 네, 괜찮죠. 저 심각한 정도 아니죠?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집에 비싼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3,900원짜리. 정말요? 진심이에요. 네. 30만 원처럼 보이는데. 여기 90% 세일할 때. 자, 어쨌든 중독이라고 하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겁내하실 것 같고 자가진단 리스트를 하시면서 나도 동그라미 3개인데 이러면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중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이제 중독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어떤 강박적인 증상을 말하는데요. 적당히 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네. 쇼핑을 한다고 해서 게임을 조금 한다고 해서 술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네.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거나 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무언가에 빠진다거나 네. 혹은 사람들한테 숨기게 된다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내 몸과 정신이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사실 건너 도박 중독인 친구를 본 적이 있어서 네. 이런저런 상담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냥 숨겨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돈이 또 없다. 나 진짜 그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맞아요. 이 패턴이 좀 반복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중독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왜 이게 이렇게 중독이 좀 생기는 걸까요? 사실 중독이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로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더 통제하기 힘들게 되고 두 네. 번째는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금단 현상이 생겨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독이 위험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 통제력 상실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충동이자 의존의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쇼핑으로 풀거나 사실 저는 쇼핑 중독보다는 음식 중독. 아,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먹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제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줄이라는 판단을 지금 받아가지고 음식을 줄이라는 내장 판단에. 비만이 상당해가지고 근데 네. 그 정도는 이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진 않죠. 이게 나를 막 엄청나게 아프게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중독이 뭔가 나에게까지 피해가 오고 주변에까지 피해가 오면 중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통제 불가능한 부분도 동시에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 마음속에 생긴 어떤 결핍과 억압을 쉽게 풀 수 있는 출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 이런 대인관계가 약해지고 요즘은 특히 가상의 공간에서 소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중독적인 대상들의 환경적인 접근이 더 용이해졌다라는 것과 예를 들면 홈쇼핑과 같은 것이라면 주문 폭주, 마감 임박, 뭐 선착순, 손 뭐 떨려요. 이런 심장 막 그런 두근두근거리고. 자극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적 요소들로 인해서 더 영향을 받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나 중독인 것 같은데 나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것부터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본인도 문제고 그 주위 가족이나 주위 지인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우선은 개인 의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독적 구조에 있으면 누구나 내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뭐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되고요. 네. 사실 오히려 뇌에서 쾌락과 진통을 맡고 있는 어떤 쾌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쾌락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이 중독적 구조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순하게 중독을 금지하는 방식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면 네. 더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먹는 거 못 먹게 하면 화가 나고 네. 저 뛰쳐나가서 그냥 더 단순히 못하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이 사 먹고 네. 약간 이런 부분이 중독을 치유하기 참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좀 단순하게 끊어버릴 수 없다면 그쵸. 다른 방법 있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선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중독적 대상에 의존을 왜 해야 됐는가라는 걸 우선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술, 담배, 게임, 쇼핑, SNS,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은 대상이고 네. 하나의 출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콜라병을 흔들어 놓으면 압력을 높여 놓아서 폭발하려고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런 어떤 억압과 결핍이 생기면 콜라병을 흔든 것처럼 되고 그러면 뭔가 나오고자 하는 출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상들은 쉽게 만들어진 출구와 같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이라거나.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런 출구들이 더 쉬워요. 무의식이 보기에는. 그래서 술을 먹기만 하면, 담배를 피기만 하면, 즐거운 게임을 하기만 하면. 운동은 힘드니까. 그쵸. 핸드폰이나 SNS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즉각적으로 쾌락적 보상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네. 내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쉬운 방법이라서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의 쾌락 시스템이 오류가 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생충처럼 내 몸은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고통받게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순간 무서웠어요. 아, 그쵸.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실 뭐 운동은 힘들 거예요. 저도 월요일에 줄넘기 샀어요. 300개 했어요. 뭐 2단 뛰기도 뭐 했어요. 했지만 그 뒤로 안 했거든요.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아, 그쵸. 그러면 가장 쉬운 해결책이 하나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하나 드린다면, 매일 아침 9시에 주파수를 105.9에 맞춰놓고 스튜디오 105를 듣는다. 그런 거 괜찮지 않을까? 퀴즈 같은 거 하나 풀면 선물 오고 괜찮잖아요. 휴대전화로 쉽게 들을 수도 있고 참여할 그쵸. 수 있고. 건강한 출구죠. 그래서 중독은 이제 회피 전략이자 의존 전략인데 자신의 무력감과 고통을 숨기고 순간적인 보상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심리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이 이런 중독적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걸 우선 통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출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더 나은 선택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례였어요? 게임 중독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뭐 돈을 100만 원 넘게 과금하기도 했던. 근데 이 사례의 답변이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게임에 미쳐서 100만 원을 쓴 바보가 아니라 네. 100만 원을 쓰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좀처럼 실감할 수 없는 슬픈 소년이다. 어머.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네. 사실 이제 중독이라는 것도 따르게 얘기하면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좀 털어놓고요. 이렇게 내가 좀 힘들다. 내가 진짜 뭐 운동이나 뭐 어떤 것들을 뭐 분출할 수 없다 하면 좀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 처방전 김진겸 심리서사 분석가와 함께 했고요.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허수일 캐스터.